오늘 첫 번째 온 곳이 용산에 있는 해방촌이에요. 사람들이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선임되면서 용산에 꿈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 용산에서 정말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개발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지금 투자 금액이 뭐 2, 3억 들어간다 해서 많은 분이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없나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 보시면 일단은 용산의 해방촌은 나름대로 노후불량도, 즉 임장 보고서에 제가 보내드렸지만 노후불량도 안에 보면은 군데군데 자기 자생적으로 개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로드변 앞에는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자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집단적인 대규모의 재개발은 절대 진행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드변 앞에는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자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개발 계획을 수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모여있는 이 동네 자체가, 자,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다수 분들이 지금 투자한 데가 이런 곳에 매매가 3억 5천, 전세가 한 2억,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노후불량도는 나올지 몰라도 여기는 큰 규모의 재개발은 절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블록 같은 경우는 도로변 앞쪽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이 안쪽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이런 주택들이 상가로 바뀌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가구 주택을 뭡니까? 개발하는 방법은 가로주택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아주택이라고 했습니다. 모아주택. 모아주택은 뭐냐면 요 앞에 집,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이 모여가지고 여기에가 다 철거를 하고 뭡니까? 약간 좀 큰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모아주택으로 신청하게 되면 용적률도 기존 용적률보다는 한 50%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더 올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이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용산에서 오면서 후암동하고 용산 쪽을 봤는데 이 용산에서 개발을 해준다고 하는 부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일단은 높이에 대한 규제 있지 않습니까? 이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님이 뭐 남아있는 임기, 그리고 시의회에 있는 여당의 구성 비율로 봤을 때는 절대 뭡니까? 이 높이에 대한 규제 부분을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높이에 대한 부분, 범위가 다른데, 용산처럼 예전부터 남산에 의해서 규제 지역으로 있던 높이 규제가 있던 곳은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는 쉽게 풀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자, 두 번째, 성수동에 있는 성수전략정비지구는 그 서울시에서 50층까지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바뀌면서 36층까지 낮췄던 부분을 다시 또 서울시장님이 선임되면 50층으로 다시 한원시킬 수 있는 그런 높이에 대한 부분을 풀지 몰라도 원천적으로 이에 대한 높이 부분을 푸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정말 여기에서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이 가능한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로드변 앞에는 지금 자생적으로 이렇게 다가구주택을 이렇게 상가로 바꾸려고 지금 하는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시장님의 별도의 계획보다는 지금 자체적으로 자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샘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데 용산에 있는 해방촌 다른 쪽으로 보니까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 경사도가 거의 부산 못지않게 심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런 차들이 다니는 길 쪽에 안쪽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저쪽에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은 뭡니까? 자체적으로 낡았던 주거지를 지금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시키면서 개발하는 집들이 많아요. 자, 이쪽에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안쪽에도 한 개 더 있어요. 지금 안쪽에도 지었다 보니까 여기를 내가 봤을 땐 가로주택 한다?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일 좋은 방법은 모아주택이에요. 모아주택이 제일 큰 매력이 있는 건 뭐냐면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집 짓게 되면 용적률 상향을 할 수 있잖아요. 용적률 상향하게 되면, 자, 용적률 상향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집을 좀 더 올릴 수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군데군데마다 신축에 대한 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체적인 개발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도로변 앞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많이 올라갈지 몰라도 이 안쪽에 있는 빌라들은 거의 내가 봤을 땐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가격이 약간 조정보고 이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같은 가시면 상권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쪽의 주거지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걷다 보니까 집 자꾸 느끼는 건데 부산보다 경사가 더 가팔라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집들이 확실히 군데군데 모이는 다가구 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로주택도 힘들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사람들이 보면 외관은 좀 이렇게 낡아 보여도 안쪽에다가 집을 엄청나게 많이 꾸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안에 인테리어가 잘 됐나 안 됐나서 가격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한심 용암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약간 다른 데보다 사이즈가 큰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측면할 수 있는데, 자, 1번이 이 친구를 가지고 소규모 재건축 할 수 있나 없나. 제가 봤을 때는 저게 고가도로 보시죠.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있어서 완충 녹지를 만들어주면 아파트가 뛰어야 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봤을 땐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는 소규모 재건축도 불가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럼 사람들이 대신에 여기는 이제 약간은 다른 빌라들보다는 그나마 괜찮은 상태고,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이게 소규모 재건축 힘들지만 아마 내가 봤을 때 모아주택을 만든다면 딱 이 정도 사이즈가 만들어질 것 같아. 이 정도 사이즈가 모아주택을 만든다면.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좀 그러니까 다른 다 세대주택보다는 규모가 좀 크게 높이도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아주택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 쪽에서 거의 이슈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좀 모아주택에 대해서 좀 더 그 공부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집 보니까는 다들 군데군데마다 집을 많이 짓고 있던데, 예. 여기 재개발 같은 거는 힘들겠죠? 현재는 그런 계획 없어요. 계획도 없고. 예. 보니까 이 개발은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용산에 이 오세훈 시장님이 선임되셨잖아요. 예. 용산을 뭐 개발한다는 구체적인 발언은 없는데 혹시 뭐 어떻게 뭐 개발 방향이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께서 이게 이동에 오래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발전될 건가 싶어서 또 궁금도 하고요. 국제 업무지구 같은 거는 원래 오세훈 전임 시장이 있을 적에 네. 그 마스터 플랜 짜놨다가 한동안 박 시장이 저쪽에 있으면서 그거를 변형이 좀 됐던 것들이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공원 인근에는 예. 그러니까 국가공원, 지금은 정식 명칭이 용산공원으로 아마 진행된 것 같은데, 한강로 쪽이라든가 이쪽에는 이미 뭐 다 끝난 거고, 예. 그 인근 지역에 이태원 일부하고 여기가 일명 해방촌, 예. 용산동이가 제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쪽에들 뭐 역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예.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어디 이렇게까지 찍은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크게 보면 예. 이제 어떤 계획, 뭐 강남권의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든가 그 이미 되어 있지만은 용산에 특수하게 어디를 디테일하게 찍어가지고 뭐 이런 단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예.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고 한다는 거는 앞으로 좀 가능할 거예요. 지역의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고도 제한 완화를 하거나 뭐 일부 용적률도 좀 뭐 상향 조치하거나 예.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완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이쪽 인근에는 글쎄 뭐 이렇게 대규모 개발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고도 제한들이 있고, 예. 일부는 완화가 될지언정 크게 개발을 하고 하는 이슈는 이쪽 인근으로 보면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주거 이제 쾌적성 측면에서 공원 최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벌써 뭐 한 10년 전부터 아는 사람들, 뭐 투자들 다 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자, 그럼 선생님, 요 앞에 보니까 지금 도로변 앞에는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변 앞에 이쪽에. 예. 저 위로도 그렇고. 예. 이 도로변 앞에는 지금 뭐 잠깐 뭐 시세는 없지만 한 평당가가 얼마 정도 가는 그 겁니까?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평당 1억을 줘도 안 팔아. 예. 평당 1억. 1억 평당에
상가주택 괜찮은 거 메인. 그러니까 보통은 한 평균 한 7천대? 7천만 원대. 그 위치에 따라 또 다르고 약간 그 뭐 궁극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니까 뭐 객관성 뭐 가격이 없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나 일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7, 8천 얘기했다가 실제 용도를 바꿔 가지고 평당 억대를 이제 매수자가 예정자가 있는데도 안 팔겠대. 그건 특별한 경우지만 보통은 7, 8천대를 보세요. 아,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한 30년 가까이 되는 빌라들을 20년 예. 넘은 거. 그런 거는 보통 매매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전세가고요. 그것도 또 뭐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 예. 보통 대지로 보면 예. 평균대가 3,500에서 한 4,000 몇백 대라고 보여야 돼. 아무리 노후라도 예, 예. 보통은 한 3,500대가 에버리지로 돼가지고 예, 예. 평균대가. 그럼 그 대지구 면적이 평당 3,500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 대지권에 대해서. 아, 대지권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그럼 그죠? 건물은 뭐 별도로 그건 별개 문제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건물에 따라서 또 평당가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표현이네요. 꼭 그렇진 않고 예. 이제 신축 같은 경우 더 위치 좋은 것들은 뭐 주차도 되고 하는 것들은 더 호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예. 보통은 한 3,500에서 요즘 최근에 거의 한 4,000대 거래요. 아, 4천까지. 네. 그 이상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매물들은 좀 있습니까? 지금 빌라 매물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보통 뭐 나와 있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 한 7천 몇 그것도 한 4,000대네. 그 전체 매매가는 얼마 정도? 몇 평형의 매매가 얼마 정도 합니까? 아 그거는 건물 한 11평 정도 뭐 10전 몇 평인데 예. 노후된 건데 물건도 없어요. 어떻게 어. 또 계약을 하고 물건이 거의 없어요. 음,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죠. 찾는 경우가. 지금 지금 보니까 오로지 몇 개가 있는데 예. 쓸만한 거는 그것도 사실은 누가 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야. 예, 예. 그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게 대지가 한 7점 몇 평이고 건물이 그 2억 7천을 달래요. 매매가 2억 7천에 매매가. 전세가는 얼마 정도 합니까? 현재는 월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천에 65만 원. 1,065만 원요. 천에 65만 원. 그러면 전세로 하나 한 1억 6천 정도 받겠네요. 봤죠? 1억 6천 원 받고 지금 당장은 안 되지. 그쵸.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 그 혹시 이 동네에 예. 국공유지 위에 있는 빌라들은 없습니까? 국공유지 빌라도 국공유지가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매물로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국공유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예. 그거는 지금 당장 매매는 그 규모가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예, 규모가 큰 거. 그러면은 국공유지 위에는 빌라들이 잘 없겠네요, 지금. 예, 별로 없어요. 이 동네 자체. 혹시 그래도 국공유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이겠어요? 그거는 국가권 아니고 이제 서울시 있고. 서울시 있고요. 예, 서울시고에. 예, 예. 그럼 국공유지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요. 이미 여기가 88년도에 도시계획이 거의 끝난 곳이라서 예. 그러니까 국가 땅은 거의 없고 이제 일부 정리 안 된 서울시 땅들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지상에 건물이 있는 거고 예. 그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 예. 자, 일단은 오늘 용산에 있는 해방촌을 왔는데요. 아직 보시는 것처럼 딱 제 옛날 제가 자주 머물렀던 동네 느낌이에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서울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 되면서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겠다라는 그 호재 그리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높이를 풀어주겠다라는 기대심 때문에 사실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중개소장님 또한 이제는 뭐 높이당 규제와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좀 개인적 사견이지만 지금 이제 서울시장님 되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여당과 야당의 포지션들이 좀 달라지게 되면 높이당 부분을 풀겠지만 근데 이 또한 그러니까 남산부터 해서 높이에 대한 규제 부분을 쉽게 못 풀었어요. 그래서 일부 주택에 대한 건축 행위를 할 때 높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지만 전면적인 높이에 대한 규제를 풀 수는 없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해방촌으로 보니까 노후불량도로 보니까 군데군데마다 신축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 앞에는 자생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서 이 영업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을 낼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도로변 앞쪽에는 자생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안쪽에 있는 노후불량한 빌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매가 한 3억에서 3억 5천, 뭐 전세 따지면 한 1억 6천에서 한 2억 정도 하는 것 같고, 월세 따지면 한 1000에서 한 65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래요. 지금 서울시장님 됐다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다 매수를 빨리 하고 있나 봐요. 지금도 계속적인 매수 문의가 들어오는데, 자, 중요한 건, 자, 매수자들, 투자자들은 싸게 샀지만은, 얘들이 올라가려면 계속적인 투자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 관심은 있지만 물건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격이 단시간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사람이 또 뭡니까, 가격 올려놓고 매도를 하면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당장에 대한 호재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용산에 예전에 지인을 같이 모시고 왔는데, 이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한 3년, 4년 전에 가격과 똑같대요. 대신에 차이가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이 수요자들에 의해서 자꾸 매수가 되고 있으니까 거래가 활성화될 뿐이지, 아직까지 가격 올라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풀리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뭡니까, 이 용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높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완화가 발표가 돼야지만 용산이 한 번 더 가격이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일단 용산에 있는 해방촌 쪽에는 대규모 재개발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 반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일부 뭡니까, 우리가 초입부에 올라오는 곳 쪽에 보면, 올라오는 곳 쪽에 우측을 보니까 빌라들이 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 동네는 일부 가로주택이 가능하겠지만, 이 또한 내가 봤을 땐 가로주택도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구역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 오세훈 시장이 밀고 있는 모아주택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한 2집, 3집이 모여서 다세대 정도 짓고 높이에 대한 부분이 한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개발된다고 하면 이 자체로서도 내가 봤을 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금 기반 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기반 시설이.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기반 시설이 안 돼 있고, 도로 부분, 주차장 부분,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 부분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그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부분도 서울시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건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 공간, 도로, 저 안쪽에 있는 소방도로까지도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뭡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단순히 투자로만 보지 마시고, 도시계획적인 부분에서 기반시설 확충이 어떻게 반영이 되면서 개발할 것지도 여러분들 같이 그것도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용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용산 해방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바로 이어가지고 망원동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그 망원동을 왔는데요. 자, 망원동을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그거예요. 망원동이 일단은 그 아파트 시장하고 주택 시장 비교해 봤을 때 주택 시장 규모가 커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또 단독주택보다는 다가구와 다세대가 지금 혼용이 되어 있는 주택지인데, 저희가 지금 온 이유가 뭐냐면 마포 쪽에 있는 망원동 쪽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 근처가 지금 지하철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좀 노블랑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인근 지역에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빌라들이. 그래서 제일 큰 매력은 가격에 대한 매력인데, 망원동 쪽에 온 이유가 역세권이고 위치 좋고 젊은 친구들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아파트 수가 많지 않아서 개발이 그나마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역세권 쪽에 있는 빌라들 볼 거예요. 그 빌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경쟁력은 가격이 싼 부분이고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자, 그러면 망원동을 보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망원동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볼게요. 아파트도 보니까 큰 대단지는 없어요. 그리고 한 세대수 100에서 200세대 정도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 2020년도 1월 달에는 그 6억 5천 정도 하다가 지금 한 8억까지 올라갔고 전세가가 한 5억 정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파트에 있는 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찾아보니까 그나마 없는 것이 현재 이 위치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지하철역 근처 가서 위치와 접근성이 좋은 다세대 주택인 즉 빌라를 볼 거예요. 빌라는 매매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에서 3억 5천 하고 전세가가 한 2억 5천 하니까 투자금 1억 이하로 해서 좀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 게 뭐냐면, 저 한강변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망원동 쪽에 지금 가로주택 2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있는 역세권하고 다르게 한강변이고 한강 조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지금 가로주택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볼게요.
근데 저희가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 이거. 이 월드컵대로면 지금 부산 네, 월드컵대로면 부산에 있는 월드컵대로가 있는데 여기가 월드컵대로 31길 57 그리고 이게 보라맨션인데 제가 여기를 왜 관심 있게 보냐면 안에 보십시오. 약간은 딱 소규모 재건축 할 수 있는 부지가 같아가지고 자, 보라맨션을 보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고 81년 준공이에요. 근데 세대수가 보니까 땅에 대한 면적은 큰데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거의 24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하 1층에 지하 3층이고 지종 일반 주거지니까 2층짜리가 3층짜리가 15층까지 올라간다면 저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가가 지금 그 어딥니까? 한번 봅시다. 2010년도에 매매가 5억 9천에 거래됐고 전세가 3억이니까 여기는 거의 한 시초에 한 3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최근에 올랐네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었다. 2015년도에 3억 5천, 3억 8천 정도 하다가 3억 9천까지 하다가 지금 최근에 한 2억 정도 올랐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세가 그래도 보니까 3억까지 받쳐준다는 거는 하여튼 3억 투자해가지고 좀 뭡니까? 하기는 좀 소규모 3억 넣고 소규모 투자하기는 조금은 작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좀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여기 보면 안에 단지가 더 크고 세대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은 뭡니까?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가봅시다. 자, 오늘 그 망원동 와가지고 이 공장을 둘러보다가 나름대로 괜찮은 득템한 것 같아요. 여기가 성신 아파트인데요. 이게 76년식이에요. 그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가 70세대고 지금 뭐냐면 제2종 일반 주거지인데 제가 봐도 딱 봤을 때도 여기는 그냥 재건축을 해야 되는구나 할 만큼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대지 면적하고 층수 봤을 때 뭔가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페인트 도색 마감한 것도 보니까 거의 뭡니까 지금 거의 마감하지 않고 이번 여름 장마 때 되면 지금 할 것 같고 지금 최근 거래가 보니까 매매가 3억 5천에 전세가 1억 7천, 1억 8천 정도 됐고 지금 현재 나온 물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한 4억 5천에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망원동 쪽에 지금 보시면 거의 뭐 도로변 앞에 있고 이 생활권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그나마 좀 있는 곳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소규모 재건축하면 딱 좋을 위치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빌라를 사는 것보다 이런 친구처럼 호재가 있는 친구들은 이번에 분명히 오세훈 시장님 쪽에서 만약 하게 되면 뭔가 개발을 할 수 있고 약간은 뭡니까 용적률도 더 올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부동산 사무실 한번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이거 오래됐지요. 오래됐는데 네. 여태까지 조건이 좋지 않았지. 재건축의 조건이. 재건축 조건 예. 좋지 않았고요. 혹시 뭐 높이 규제라든지 이런 거 제한 같은 거 그러게 없어요? 이제 그거 지금 떠오르잖아요. 규제 뭐 풀려한다 뭐다 떠드니까 네, 법적으로 나가 아직 안 풀어놨는데 네. 그렇게 떠드니까 이제 헐라고 들더라고. 아, 그래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 있습니까? 예, 하나 있어요. 하나 몇 평짜리예요? 8.5평. 대지 면적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가 15평에 14평 정도 돼요. 내부가 14평이고 네. 대지권 면적이 8.5평. 8.5평이고 매매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그러면? 4억 5천. 혹시 지금 전세는 있어요, 저게? 전세 1억에 살아요. 올해 전서부터 살아요. 한 10년 된. 그럼 보통 이게 전세가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전세는 그냥 수리하면은 뭐 한 1억 7, 8천 받을 거예요. 1억 7, 8천요? 그래도 투자금 많이 들어가네요. 저희들 한 이 근처에 뭐 2억짜리 2억 이하 투자할 만한 오래된 아파트는 없죠? 예, 오래된 아파트는 없어요. 그렇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요즘 이 근처에 동네 빌라들 잘 나갑니까? 그래 빌라는 뭐 이제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예. 옛날 빌라지. 옛날 빌라들 그런 것이 이제 보통 한 2억 5천. 전세도 얼마 정도 합니까? 전세는 뭐 1억, 1억 5천 이렇게 들어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디냐면 지금 마포구청역 앞에 왔어요. 마포구청역 앞에 와서 아까 보셨던 망원역 쪽에 있는 뭐 소규모 정비 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봤고요.
이 망원역 지하철역 앞에 왔는데 약간 현재 뭐냐면 도로보다는 한 5m 정도가 좀 이렇게 땅이 좀 꺼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관련해 가지고 이 일방 통행길에 지금 현재 그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준신축들이 많네요. 준신축들이 진짜 지하철역하고 가깝고요. 이 준신축들의 매매가를 보니까 매매가 2억 9천에 전세가 한 2억 정도가 가네요. 그래서 한 그 1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뒤쪽을 한번 보십시오.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저 구축에 있는 빌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빌라들 보면 역 앞에 있는데도 아직도 매매가 2억 정도밖에 안 하고 전세가 한 1억 정도 하는 곳에서 이 근처 다 1억 정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동네 둘러보니까 재개발 힘듭니다. 재개발 힘들고 가로주택 힘들고요. 일부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이 맨션들은 소규모 재건축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하면서 도로를 3면 이상 접한 데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가능하겠지만은 여기 전체적인 재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마포구청역 앞에는 매력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위치 역세권 앞에 있는 곳이고, 자 1억 정도 투자를 가져가는데 여기는 역세권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빌라들을 모아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요 앞에 도로변 앞에 준신축이기 때문에 요게 역 앞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쪽에 소규모 정비사업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가격은 여기가 안 올랐지만 그래도 뭡니까 여기는 개발 호재, 역세권 개발 호재는 거의 반영이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실투자금 1억 정도 놓고 그냥 뭡니까 안정적인 전세가나 또 월세 받아가서 그 향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올라가겠지만은 하여튼 여기에 있는 어디고 마포구청역 앞에는 조금 약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준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뭐 시세 차이 노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끌어주시고. 예, 이번에는요 저희가 그 망원동 쪽에 왔는데 망원동 쪽에서도 이 역세권 쪽이 아니고 그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보이시는 게 한강 쪽 라인에 있는 지루 쪽이고요. 요 앞쪽에 보니까 연하 빌라부터 해서 성도 서강 가로주택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주택이 가로주택 한다면 정말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바로 옆에 어디입니까? 지금도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망원동 쪽하고 합정동 쪽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저 가로주택이 딱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쪽에 있는 친구들 잠시만요. 보니까 망원동 460-1번지에 보면 그 인경서진 빌라라고 해서 이 가로주택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조합 설립됐고요. 송도 서강 같은 경우는 망원동 439-32번지에서 3090제곱미터 1000평 정도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되어 있고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한다고 현수막 붙었어요. 자, 이 보시면 쭉 직선으로 딱 길게 돼 있죠. 이렇게 길게 되는 모양은 참 예쁜데 중요한 건 안에 폭이 얼마큼 되는데 한번 일로 보세요. 이 안에 폭이 3개가 되죠. 3개가 이 정도 폭이면 충분히 지하로 들어가서 돌 수 있는 램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이거 진짜 가로주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만 어떤지 확인해보고 가격과 전세가 아까 보셨죠? 성신 아파트는 다시 정리할게요. 성신 아파트를 제가 부동산사무실에 물어보는 결과가 그잖아요. 매매가 3억 5천 한 친구들이 4억 5천까지 가고 평균 전세가 1억 5천, 1억 7천인데 지금 나온 물건은 4억 5천에 전세가 1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76년이고 그렇게 날아갔는데도 왜 재건축이 안 되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자 그거죠. 2종 일반 주거지로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랬겠죠. 그리고 15층밖에 못 지으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주민 못 하다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뭔가 높이 규제 풀어주겠지, 용적률 올려주겠지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매매가 대비했을 때 잘 맞춘다면 매매가 4억 5천, 전세가 1억 5천까지 한다면 3억 투자하잖아요. 분명히 그 친구도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도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 성신은 서울시장이 어떤 구체적인 발표를 내서 용적률을 풀어줄까 또 최고 높이를 풀어줄까에 따라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약간 기로에 설 수 있는 약간 아직은 명확하지 못한 사업 추진 단계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망원동 쪽에서도 한강변 앞쪽에 좀 약간 작은 소규모 재건축, 즉 가로주택 같은데 좀 작은 이 빌라들을 이제 소규모 재건축하는 가로주택하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인경하고 이렇게 다른 데가 이제 한 개, 두 개 하고요. 약간 요쪽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일로 오보십시오. 여기하고 이 안쪽하고 한쪽인데 일단 지하 주차장 공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서진 빌라가 어떤 빌라인지 이 앞쪽이 이제 한강도 지나가 보면 한강면 쪽이에요. 저기 지하 게이트가 또 있고요. 여기가 서진. 그러니까 서진 빌라가 두 개 동이 들어가고요. 저 앞에 큰 게 두 개 동에서 약간 저 끝선에 있는 거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폭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제가 찾는 부분이 딱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망원동에 첫 번째 지나가면서 봤던 빌라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빌라들은 세대수 24개짜리 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니까 단독으로 하기는 괜찮아요. 근데 비록 좀 사업성 없을 뿐이지만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이제는 사업성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닐 거고요. 입지든 솔직히 뭐냐 한강 접한 거 말고는 편의시설이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주 피오레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들의 고민은 뭐냐면 조합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송도 서강 같은 경우는 5월 29일날 시공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조합 설립됐지만 시공사가 거의 1군이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건요. 그냥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그냥 위치 좋은 그냥 빌라인데,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그냥 개발 행위를 하면 좋다.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뭐 가격은 좀 부동산이 어떠서 확인 못했지만, 한 번 더 제가 그 분석 보고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적인 측면과 이런 부분을 볼 때 뭐 약간 투자적인 매력은 있겠지만요. 그래도 향후에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가 선정이 잘 될까 안 될까가 제일 핵심의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드디어 이제 저의 고향인 동작구 흑석동을 왔어요. 일단 뭐 저는 무조건 다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은 다 제 고향이라 합니다. 예. 근데 이 흑석동에 오니까 확실히 한강변을 지나고 이게 오니까 뭐 기반 시설이 약간 열악한데 사람들은 뭔가 좀 생기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흑석 1구역인데, 먼저 흑석 2구역부터 말씀드리면, 흑석 2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지정 신청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상 2021년도 1월 말 정도에 추진위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공공재개발 안 하자. 왜 안 하냐? 공공재개발 하는 것보다, 너희가 주는 용적률을 적용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적률을 좀 줄여서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사업성이 좋다. 그래서 너희들 공공재개발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1월 말일자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분과 LH 사건 터지면서 또 흑석동 쪽에 뭐 보이지 공무원들하고 보드 사람들이 투자 들어가가지고 현재 뭐 평당 매매가 3천만 이상 올라가는 걸로 지금 간주가 되기 때문에 흑석2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흑석2가 자체적으로 하고 분위기 좋아지니까 가만 잠자고 있던 흑석 1구역도 뭡니까 지금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면 이게 흑석 1구역 쪽에 초입구에 들어오는 쪽인데, 일단은 제가 보고는 좀 놀랐어요.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상가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딱 이 정도 상가는요, 이 사업 규모 대비해가지고 세입자의 수가 좀 많고 활성화됐지만, 그렇다고 이 세입자들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진구하고 있으니까, 동의서 진구하는 추진의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흑석 1구역도 일단은 뭡니까? 분명히 흑석 2 때문에 호가가 올라갔고,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흑석 1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흑석 1구 옆이 흑석 5구역이죠. 맞죠? 흑석 5구역이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나름대로 랜드마크 아파트 만들고 있는데 30평대가 17억 동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 경쟁도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그 기준점에서 해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저희 그 흑석 1구역 쪽에 네. 뭐 좀 투자를 해볼까 싶어서 왔어요. 저희는 근데
근데 근데 지금 네네네. 진행 단계가 네, 어디까지 네.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부서 찾아오면 죄송한 이유가 근데 얼마 안 받으면 돼요. 예? 네, 얼마- 저희 얼마 많이 남았어요? 남지는 않았어요. 많이 진짜요? 남지 않고 근데 얼마 저희가 남았어요? 물건이 잘 없을 텐데요. 1구역은 워낙 구역이 작아서 네, 그래서 네, 물건이 사실은 없고 물건 별로 없을 그냥 거예요.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는 그렇죠. 사업성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기존의 조합원 중에서도 어디 하나 나오면 좀 알려달라 이러는데 사실 사무실에서는 저희한테 와서 물건 내놨다 하시는 분은 없고 근데 간간히 뭐 있다가도 진짜 1년에 요 근래에 했다는 거는 하나? 네, 1년에 1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난다. 네,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아. 네. 그럼 여기 지금 추진이가 구성된 거예요? 추진력 구성돼서 저희는 조합 지금 아. 올해 안에 조합 저희도 구성이 결정 안 되려고 나왔어요. 하죠. 무슨 그러면 안 안 되네요. 남았어요? 저희도 이제 올해 안에는 어떻게 이제 조합에 18월에 사실은 조합 총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네. 조합원들도 네. 조합원들도 사고 싶어서 기다리는 네, 사람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와서 있으면 그렇습니다. 연락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다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이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막 이렇게 외집분들이 뭐 좀 올라갔으니까 팔거나 이게 아니고 때문에 그냥 이분들은 그냥 계속 살던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여기 뭐 정비업체십니까? 아니요, 저 여기 직원이에요. 아, 직원이세요? 네네네. 그럼 정비업체 당연히 있겠네요. 정규직 있죠. 아,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이게 지방 사람이거든요. 부산 사람인데 아, 이번에 울산 분이 하나 사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봤을까? 네, 근데 진짜 그분은 뭐 진짜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금액도 네. 조금 올려서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 최고 금액도 아닌데 사셨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혹시 향후에 분양하면 분양가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사업 그 계획이 저희가 조금 다르고요. 텔레 좀 제적된 부분이 있는 바람에 중간에 사업 그 사업 계획이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 저희가 이거보다는 무조건 더 잘 되는 걸로 하겠죠. 왜냐면 이 안은 저희가 만든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청에서 대충 이제 만들어준 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봐도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할 때는 뭐 30평대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는 9억대 정도, 30평대 9억대 정도 써줘.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사실은 또 이게 관리처분 인가나고 나중에 뭐 분양 그때 할 때는 금액이 또 틀려지긴 하겠지만,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시주대에서 몇 세대 정도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는 지금 건축 계획으로는 474세대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한 500세대 좀 넘지 않을까, 좀 약간 넘지. 이상하고. 너무 높겠다. 그 지금 용적률 같은 경우도 그때랑 또 지금 많이 그쵸. 틀리잖아요. 그 저희 역세권이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용적률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더 이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조합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는 조합원 수는 한 200명 아래예요. 그러니까 아, 조합원 수에 진짜 비해서 네. 어.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성이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흑석이 구역도 갔다 왔거든요. 네. 갔다 거기는 왔는데 공공 쪽이라서 공공 재개발도 안 하려 하더라고요 또.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공공 재개발로 하신다고 계속 설명회도 하고 있고 하셔서 그럼 공공으로 하는 걸로 구조 제가 신청을 했어요. 네. 거기는. 그래서 얘는 공공으로 돼야 된다는 걸 공공 취소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가 진짜 저희가 반포에 뒤질 게 없거든요. 한강중앙도 여기서 다 되고 네. 또 저희 이제 1구역은 뭐 정비업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저희는 딱히 돈이 더 나갈 뭐 교회나 그러니까 사원도 좋고. 네, 그게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이쪽에 상가들 이분들이 약간 좀 시끄럽게. 근데 하거든요. 지금 딱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상가 않아요. 쪽도 오. 너무 낡았잖아요. 여기는 상가가 예, 예. 상가가 좀 상가가 한 30km 돼요. 한 20개 대 걸린 상가지요. 원 상가는 상가가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는데 그래도 저기가 원 상가는 뭐 그렇게 안 되고 네. 네. 이제 이런 것도 상가를 쓸 경우에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할 때 한 30% 되는데 그래도 이게 전부 오래된 겁니다. 이게 건물이.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건 전부 한 4, 50년 된 집이야. 이 집도 한 40년 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40년 넘는데 이 집 자체도. 그래서 되게 많이 해요. 상가가 재판에서 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시는 분들 다 재버리시. 자, 보니까 이게 흑석이하고 흑석이라고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의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흑석이는 내가 봤을 때는
공공 재개발한다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내가 봤을 땐 이 친구들이 공공 재개발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고, 흑석 1구역은요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었고요. 구역 지정 끝났기 때문에 지금 조합설 동의서가 그 몇 장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초기 재개발 아니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앞두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조합원 200명에 신축이 거의 뭐 470개인데 용적률 상향하면 500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여기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이건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 내부에 가보니까 GS건설, 포스코, 대우 프루지오까지 해가지고 세 개사가 또 관심 있게 또 각티슈 주고 있는데, 각티슈의 주인공은 내번 GS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아크로 시리즈라서 아크로로 갈 줄 알았는데 너무 아크로만 있는 것보다 그 아마 GS건설 이런 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매매되는 게 거의 없답니다. 조합원들이 안 판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가구가 정도가 30세대가 상가로 되어 있는데 상가분들이 거의 동의를 다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보는 큰 문제 없이 이거는 바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진짜 돈이 한 뭡니까 5, 6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계속 평생 가져갈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 흑석 7구역 근처 왔거든요. 지금 보는 데가 뭐냐면 흑석 19역. 흑석 19역인데 여기는 그 고도 제한 때문에 사업이 안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흑석 19역은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기반 시설이 확보가 됐고요. 자, 이번에 제일 유명한 아크로 리버하임이라고 해서 7구역 보여요. 7구역은 재개발되고 나니까 이렇게 단지가 바뀌었어요. 저 위로도 한번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흑석 19역 온 이유가 이 구역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크로 리버하임 쪽으로 붙어 있는 쪽에 혹시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이나 별도의 사업 하고 있는 안 보이나.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흑석 19역에 왔는데요. 진짜 그 길에 보이는 그 도로변 앞쪽에는 신축 테라스 아파트도 좀 있고 빌라도 있고, 그리고 오래된 주택이지만 완전히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이렇게 지금 안에 보면 기반시설 전혀 없고 낡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뭔가 재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규 재개발 지정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